고등학교 생명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약하면 또 하나 주변 환경에 반응합니다. 자극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극 가장 기본 단위로는 유런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런은 자극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마리집으로 구성되는데요. 신경세포체, 핵과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어서 유런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서 다른 유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된 흥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축삭돌기,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로서 다른 유런이나 반응기관에 흥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리집, 휴반세포가 축삭돌기를 반복적으로 감아 형성된 구조로서 그 부위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유런에서는 가지돌기를 통해 흥분을 받아들이고요. 얘가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유런의 가지돌기로 흥분을 전달할 거예요. 자, 유런은 일단은 형태에 따라서 마리집이 없는 축삭돌기 전체에서 활동 전이 어떤 전기적인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민마리집 유런이 있고요. 우리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축삭돌기 일부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어서 쌓여 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는 곳에서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도약전도, 이런 전이를 도약전도라고 하는데, 도약전도가 발생하는 마리집 유런이 있어요. 우리 그림에선 왼쪽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유런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을 전달하느냐, 받느냐, 처리하느냐가 될 텐데요. 자, 감각 유런이라고 하는 구심성 유런,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기관에서 발생한 흥분을 전달받아 연합 유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유런, 원심성 유런인데요. 연합 유런의 반응에 대한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수를 연합하는, 전달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명령을 전달하는 연합 유런. 아까 마리집 유런과 민마리집 유런은 그 형태에 따른 거라면, 감각 유런, 운동 유런, 연합 유런은 그 기능에 따라 이렇게 유런을 또 나눌 수 있겠네요. 자극은 구심성 유런의 가지돌기로부터 들어와서 구심성 유런의 축삭돌기를 통해 연합 유런의 가지돌기로 나가게 되고, 또한 연합 유런의 축삭돌기를 통해서 원심성 유런의 가지돌기로, 그리고 그 축삭돌기를 통해서 또 반응 기관에 전달되게 되겠죠. 자, 이 흥분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자, 자극을 받지 않은 유런은 세포막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를 분극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자극을 받지 않은 유런에서 나타나는 막전위를 휴지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약 마이너스 75mV의 전위가 나타납니다. 근데 유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급속히 세포 내로 유입되고 막전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약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mV가 될 때까지 갑자기 전위가 막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다음 열렸던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이 세포막으로 얘네가 유출되는 재분극이 또 일어나게 돼요. 막전위가 휴지전위로 돌아옵니다. 즉 유런의 특정 분위에서 탈분극과 재분극이 계속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활동전위가 축삭돌기 땅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흥분이 전도되게 돼요. 갑자기 K가 뭐의 그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K 원소 하니까 설마 아니겠죠? K 원소 기호 칼륨이네요.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지? 생각이 안 났을까 K가. 자, 유런과 유런 사이 그 공간 시냅스 이전 유런에서 흥분의 전도가 역시 축삭돌기 말단까지 일어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신경 절단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고요. 얘가 또 분비된 신경 물질이 뉴런 수용체에 결합되게 되면 또다시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축사돌기 말단에서 다음 세포막으로 다음 뉴런으로 계속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흥분이 전달되게 돼요. 자, 이러한 전달 근육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반응하게 되는 건 근육일 테니까. 골격근은 근육 섬유 다발, 그리고 근육 원섬유 도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되게 됩니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밝게 보이는 곳을 우리가 아이대 혹은 명대라고 얘기하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곳을 A대, 암대라고 합니다. 특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어서 검게 보이는 곳을 H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밑에 그림에서처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곳은 검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곳은 밝게 보여요. 특히나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은 I대요. 명대라고 얘기했죠. 특히나 액틴 필라멘트를 잇는 저선을 Z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정중앙을 M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면은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그림에서처럼 저 가운데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 그리고 골격근이 되겠죠. 그리고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 그 마디가 짧아지면서 계속 근수축이 일어나고 흥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 반응들 읽고 명령하고 이 반응들을 읽고 판단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몸에선 이것들이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데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뇌의 각 기능, 뇌의 각 부분의 기능들을 얘기하자면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있는 회색질로서 기능에 따라 감각형, 운동형, 연합형으로 그리고 위치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척축두엽, 후두엽으로 구분되는 겉질 그리고 속질은 축사돌기에는 백색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뇌는 크게 고등정심 활동과 수위 운동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수위 운동이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해요.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얘기합니다. 손에 이런 운동들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간내,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되고요. 시상하부에서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를 조절하죠.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내, 안구운동, 홍채 조절, 그리고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해요. 뇌교,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중개하고요. 호흡 운동 조절에 관여합니다. 연소,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 조절하고요. 기침, 재채기 등 반사증추, 그리고 대뇌에 연결되는 대부분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 연수가 되겠어요. 척수는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로 대뇌와 반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심성 신경, 즉 운동신경 다발이 전근에, 그리고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 다발이 후근을 이룹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는 대뇌, 간뇌, 소뇌, 그리고 중간뇌, 뇌교, 연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척수는 구심성 뉴런의 신경세포,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 잘 봐주시고요. 이 중추신경에서 일어나는 것들 반응인데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 판단과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대뇌에서 아까 말했던 수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척수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반사나 회피 반사, 배뇨, 배번 반사들의 등의 척수 반사를 일으키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등의 연수 반사를 중추하여서 그 중간뇌는 동공 반사, 안구 운동 등 중간뇌 반사를 통해서 중간뇌 반사를
중간뇌를 중추로 하여서 이러한 반사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중추신경 말고 이러한 감각을 받고 또 명령을 전달하는 말초신경계도 있는데요. 뇌신경은 뇌와 주변기관을 연결하는 12쌍의 신경, 그리고 척수신경은 척수와 주변기관을 연결하는 31쌍의 신경인데요. 얘네 역시 연결한 그 위치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또한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흥분을 이동시키는 자극을 이동시키는 감각신경과 반대로 중추신경에서 받은 명령을 반응기관 흥분 혹은 명령을 이동시키는 운동신경으로 그 기능에 따라 또 나눠지게 돼요. 특히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은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명령을 전달하고 주로 대뇌 지배를 받고 한 개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는 체성신경과 중간뇌, 뇌교, 연수, 척수 등의 명령을 내장기관에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자율신경은 체성신경과 다르게 두 개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고요. 두 신경 사이에 신경절이 있어요. 특히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하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박동을 교감신경은 촉진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억제시키고 교감신경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은 하강시키고 교감신경은 방광을 확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걸 억제시키지만 또 부교감신경은 또 촉진시킵니다. 이런 것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역할이 반대되고 서로 상쇄시키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기상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특히나 이런 신경계 이상이 있게 되면 중추신경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 운동신경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런 자극과 그 흥분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많은 얘기를 했네요. 특히나 이번 내용도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뇌의 구조, 역할 외우느라고 엄청 머리 아팠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흥분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되는지 그런 얘기들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운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배운 내용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생물체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반응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또 내부 상황을 유지합니다. 다음 시간에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왕왕 나오고 갑자기 어려운 그 용어들이 왕왕 나오네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등학교 생명과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